네, 안녕하세요. 설월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월요일이고요. 오늘 하루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사람들이 흔히 나만 빼고 다 결혼하고 뭐 이제 가정을 이루고 돈도 잘 벌고 잘 사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나만 아니어도 다들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감정은 단순한 우연이나 현실 반영이라기보다는 인지적인 편향과 사회적인 비교나 그리고 삶의 경험과 축적 과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성취를 강조하는 정보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얘기가 이런 것에 어떤 기인한 것 같고요. 그렇게 SNS 게시물과 가족의 친구의 근황과 좀 대화 속의 하이라이트만을 접하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뭐 누군가의 모임을 이제 가면 이게 모임을 계속 이제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도중에 이제 모임에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임에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이제 그럭저럭 꽤 잘 삽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탈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인생이 좀 안 풀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숨어 있는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거의 보이지 않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자신의 삶은 실패와 고민과 불확실성을 가장 생생하게 체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뒤처진 느낌이 강해지고요. 또한 뭐 20, 30대까지는 친구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고 사회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나만 늦었다는 착각이 강화됩니다. 결국에 이런 느낌은 실제 현실보다는 관찰의 선택성과 이제 내적으로 어떤 체감되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심리적인 허상에 가깝고 어쩌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서론에서 이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삶의 비교 구조를 해석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만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단순한 현실 반영이 아니라 그렇게 인간 심리와 사회적인 비교와 삶에 대한 인식 구조에서 비롯된 보편적인 현상이라면 이제 고대부터 철학자들을 좀 보면 인간이 자신의 상태를 평가할 때 주관적 경험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행복을 단순한 외적 조건이 아니라 덕과 성취의 조화로 보았어요. 근데 인간은 자기의 결핍과 결점을 먼저 체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진 것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의 어떤 감사보다도 내가 결핍되어 있는 거를 먼저 체감을 하는 것에서 이렇게 불행한 거죠. 그리고 또 중세로 가면 세네카라는 철학자의 저서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에서 우리는 이제 현재 가진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미래와 남의 상태만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 하는데 불행감의 근원이 비교와 욕망이 있다고 하고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뭐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인간이 절대적인 상태보다 주변과의 비교에서 만족과 불만을 결정하고 자기 경험은 과장되고 타인의 어려움은 축소되어 인식되기 때문에 나만 불행하다는 착각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삶의 가치관이 이분이랑 비슷한데 쇼펜하우어가 있어요. 이분도 이제 인간의 욕망은 본질적으로 끝이 없어서 한 가지 결핍이 해결이 되어도 또 다른 결핍을 인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불만과 불행감은 반복적으로 강화된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에 나만 불행하다는 생각은 역사적으로 모든 시대에 인간이 겪어온 공통된 심리 구조에서 비롯되고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이것들을 개인적 결함이 아니라 그냥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특징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통찰들은 우리가 자신의 불행감을 객관화시키고 비교와 과장된 판단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일단 뭐 여기서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나만 불행한 것 같은 인생이 인지 편향과 비교에 오르잖아요. 사람들은 타인의 성취를 과장하고 자신의 상황을 축소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SNS나 뉴스나 주변 이야기 등에서 우리는 남의 하이라이트만 접하게 되고 어려움과 실패나 불안정한 순간을 잘 보지 못하는데 뭐 친구의 연봉이나 집이나 여행 사진을 보면 모두 완벽하게 산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은 문제와 고민을 함께 안고 있잖아요. 즉, 관찰 대상의 어떤 선택적인 노출 때문에 허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비교의 상대성인데, 인간이 자기 위치를 평가할 때 절대적인 지표보다는 주변의 비교를 기준으로 삼는데요. 그런데 그 비교군이 더 성공해 보이는 사람으로 내가 느끼기에 항상 뒤처진 듯한 착각이 생기잖아요. 이게 경제적 성공뿐만 아니라 외모나 관계나 삶의 방식 등 모든 영역에서 작동합니다. 뭐 실제 통계나 평균을 보면 대부분 뭐 우리처럼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 잘 살고 있다는 느낌과 현실이 거의 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만 불행하다고 느끼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인간의 인식 구조와 사회적인 비교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기 내면의 어떤 고통과 고민과 불안과 이제 미래에 대한 실패, 뭐 혹은 실패를 했거나 가장 이걸 먼저 생생하게 체감을 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은 직접적으로 관찰을 하지 못합니다. 친구가 뭐 SNS에 올리는 여행 사진이나 가족이나 사진, 뭐 직장, 뭐 성과 이야기만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완벽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누구나 다 경제적인 압박과 인간관계의 문제와 건강, 고민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안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제 보여지는 것에 좀 집중을 하고 하는 확증 편향이 작동되는 것이고, 나의 불행이 과장돼서 느껴지고 타인의 고충은 은폐되어 보여서 그 은폐된다는 것이 이제 없다는 게 아니고 이제 숨겨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만 불행하다는 착각이 강화가 됩니다. 게다가 뭐 성인이 되면 책임과 역할이 복잡해지고 삶의 무게가 개인에게 집중되면서 남들 역시 겉으로는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보여도 내부에서는 하루하루 버티는 투쟁을 이어가죠. 즉 이제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누구나 드러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걸어가는 그냥 아무 사람들만 봐도 각자 나름의 진짜 힘든 고충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보는 하이라이트와 일부만 반영된 현실이라는 점에서 나만 불행하다는 생각은 사실 허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 중심적 시간 경험 때문에 나만 못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어쩌면 나 빼고 다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은 다시 말하면 인지편향과 선택적인 관찰, 비교군 오류에서 비롯된 착각입니다. 이런 점들을 자각하면 불행감의 상당 부분이 객관적 현실보다 관찰의 편향에서 온 것임을 이해하고 거기에 응용해서 나만의 뭔가 기준과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은데, 남과 비교할수록 불만과 불행이 커지니까 대신 자신만의 가치나 기준과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경제적 안정이나 건강과 인간관계나 취미, 자기개발 등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을 명확히 설정을 하고 거기서 성장과 성취를 측정하면서 뭐 외부의 뭐 사람들이 뭘 했다거나 뭘 이렇게 달성했다거나 이런 비교는 그냥 하지 말고 그렇게 살다 보면 훨씬 안정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유치하긴 한데 작은 성취를 좀 기록하면서 그걸 좀 인정해주고 의식처럼 해보면 좀 인생에 의미가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작은 성취와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스스로 인정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업무를 그냥 잘 마친 것도 꽤 괜찮은 성취라고 보고, 운동도 했으면 뭐 그것도 맞고, 가족과 시간을 좀 보냈다, 뭐 이런 작은 성취를 눈에 띄게 기록을 하면 나만 뒤처졌다는 감정보다는 나는 나대로 잘하고 있다는 감각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관계와 환경을 좀 재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비교와 불행감을 자극하는 관계나 환경이 있으면 좀 최소화하고 그냥 그런 모임에는 안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나 이해와 공감이 좀 가능한 친구, 동료와의 시간을 늘리는 게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냥 가족들과의 시간을 그냥 제일 많이 갖는 게 제일 좀 좋다고 생각해요. 또한 같은 관심사나 뭐 취미나 목표를 공유하는 모임에 참여하면서 비교가 아니라 뭐 협력이나 격려를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도 만들 수 있고, 뭐 앞서 말한 철학자 세네카나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불행의 상당 부분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면 마음 챙김 명상도 좀 해보고 감사일기나 뭐 현재 경험에 집중하는 습관은 남과 비교하면서 불행해지는 것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 같아요. 뭐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다 보면
불안과 우울감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단기적인 성취보다는 장기적인 어떤 성장과 경험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 지금의 어떤 노력을 하지 말라고, 이런 좀 대충 살고 이제 남들이 열심히 사는데 나는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만약 나이가 70이나 80이 되어서 불행하다면 그건 어쩌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뭐 30대나 40대나 50대 정도라면 지금의 불행하다는 어떤 단기적인 상황이 수십 년에도 과연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뭐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해서 지금 당장 남들이 결혼하고 돈을 잘 벌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럼 각자의 속도와 방향이 다른 거니까, 이런 장기적 관점에서 자기 성장에 초점을 좀 맞추면서 남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감각을 좀 회복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 저도 좀 비교에 쩔어 있고 뭐 이런 것을 계속 의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만 빼고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다는, 뭐 다 결혼하고 집 사고 아이 낳고 돈 잘 벌고 막 이러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보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 뭐 이런 취지의 영상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